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 지곡리에 있는 이자선생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은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입니다. 1504년 식념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사원부 감찰을 거쳐 이주자랑에 임명되었으나 연산군의 복종에 환멸을 느껴 자청해서 의성현령으로 나가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후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다시 조정에 기용되어 1518년 도승지와 대사원을 지냈고 이듬해에는 한성 판윤과 형조 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우참찬은 오늘날 국무조정실장에 해당하는 요직입니다. 하지만 1519년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가 성장하자 이를 경계한 훈구 세력이 중종을 움직여 기묘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선생도 살인파로 연루되어 파직당하였습니다. 이후 충북음성과 충주 등지에 은거하여 독서와 시문을 즐기며 여생을 보냈고 음해일교와 음해집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역은 4단 구조로 조성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부친 이혜견 선생의 묘소가, 그 아래 둘째 단에는 둘째형 이훈 선생의 묘소가 있습니다. 셋째 단에는 이자 선생 본인의 묘소가, 하단에는 아들 이추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기우순으로 달려온 생기가 부모 묘소 중간으로 내려와 이훈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곤방으로 빠져나가 도로 근처에 형성된 합수처에서 개수식지를 실현하였습니다.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어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먼 옛날 주변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다리 근처에서 모였다가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합수 형태입니다. 이 대목에서 능선 방향과 수기처 방향이 다른 것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은 진열의 좌향으로 그 연장선상에는 수기처와 안산이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능선 방향과 수기처 방향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묘수 배치에서도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자 선생과 그에 붙인 아들의 묘수는 모두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진열에 위치한 이훈 선생의 묘수만 단분 합장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열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전에 부금실이 좋았다고 해서 합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련의 위험이 있습니다. 진열의 복이 좁아 한 분만 모셔야 할 곳에 부부 합장을 하면 두 분 모두 진열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한 분만 모셔지고 다른 한 분은 진열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열의 폭에 따라 합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훈 선생의 묘수는 진열의 폭이 넓어 합장하기 충분했고 적확하게 점열이 이루어진 명당입니다. 당시 이 자리를 찾고 점열하신 분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하면 점열에 있어 진열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진열의 폭과 천광의 깊이입니다. 진열의 폭은 기운의 응축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고유의 길이와 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천광은 깊이에 따라 기운이 변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진열을 찾고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신부에 이르기를 장승생기 매긴 내룡 혈총삼정 산분팔계라고 하였습니다. 장승생기를 의역하면 발복하기 위해서는 진열에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음택풍수의 출발점이며 본질입니다. 이러한 음택풍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긴내룡과 혈총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긴내룡이란 묘지로 내려온 능선,
즉 내룡이 생기가 타고 내려오는 기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이유는 주변 사격과 당판이 제 아무리 수려해도 내룡의 생기가 타고 내려오지 않으면 실속은 없고 겉만 화려한 허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룡의 생기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점혈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혈통삼정이란 진혈은 삼정의 조화와 균형으로 생성된다는 뜻으로 관상에서 얼굴을 이마, 코, 턱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것을 삼정이라고 하는데 풍수에서도 다음과 같이 세 등분하여 확인합니다. 상정은 주산과 현무봉이며 중정은 내룡과 혈장, 그리고 진혈을 감싸고 있는 청룡과 백호입니다. 그리고 하정은 여기와 개수기를 실하는 수기처, 그리고 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3분 8개입니다. 맥인내룡과 혈통삼정으로 진혈의 위치가 정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진혈은 입체적 공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주변 사격에서 살기가 작용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격에서 단 한 줄기의 살기라도 작용한다면 그 자리는 흉지입니다. 이때 8방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은 방위에 8개의 상인을 대입하여 기륭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통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진혈은 평면적 개념이 아닌 입체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진혈을 찾기 위해서는 시각적 형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 그리고 개수기를 실하는 수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형이상적 이와 형이하적 기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진혈은 생성되고 풍수는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